예, 이번에 찾아온 제9호 태풍 찬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라서 효자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태풍 찬홈이 지나가고 중형급 태풍 난카의 북상 예고도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김승배 홍보실장과 함께 태풍 무더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찬홈 일단 지나갔고 소멸됐다 그러는데 이게 당초에 중국으로 가를 줄 알았더니 방향을 틀었어요. 네. 예. 그 지난 6월 30일 발생한 태풍이 약 보름 정도 따뜻한 열대바다 위를 지나면서 이제 힘을 키웠고 그 태풍이 중국 동해안을 스쳐서 방향을 꺾어서 이제 서해상으로 왔는데요. 오늘 새벽경에 이제 그 황해도 쪽으로 상륙하면서 태풍의 일생을 마쳤는데 뭐 그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의 바람이 이상이 불면 태풍이고 그 이하면 이제 열대저하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열대저하부 상태로 북한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태풍으로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좀 피해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번 태풍 가뭄 끝에 중부지방에 비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 태풍이 아니고서는 중부지방에 가뭄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비는 중부지방에 적게 왔어요. 태풍치고는. 반대로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이쪽 남쪽에 특히 산지방, 지리산이나 한라산 지방은 한라산은 무려 1,400mm가 넘는 1년 내릴 비가 뭐 2, 3일 내 내린 거고. 1m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리산은 한 약 400mm 정도가 왔으니까 그 비가 조금 더 위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주로 피해가 남부지방에 있었고 2차 피해,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가옥이 무너져서 사망자도 나오고 특히 중국 동해안 스치면서 강한 그 비바람으로 많은 또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도 워낙 좀 중부지방에 가뭄이 심했다 보니까 이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이번 비 없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한 중부지방에 좀 아쉬운 게 자, 기상학적인 가뭄은 이번 비에 와서 조금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수문학적인 가뭄. 자, 그 다목적 댐에 지금 소양댐이 많이 저수지가 났죠. 자, 거기를 채우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와야죠. 뭐 200mm 이상을 이야기하던데요. 그래, 이제 그 정도 한꺼번에 뭐 하루에 그렇게 오면 사실 피해가 나는데요. 이번에 이제 좀 비가 그렇게 잔잔하게 온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 11호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번에 서해상으로 왔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 남쪽으로 해서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찬홈이 중국 동해안 지나면서 중국 동쪽에 많은 피해를 줬듯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동쪽 지방에 제법 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대지를 적실 정도는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녹조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한강 녹조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좀 비가 왔어요. 많은 비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뭐랄까요? 어줍지 않게 비가 오면 녹조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좀 이게 해소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녹조가 비가 적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 뭐 많지는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흐르면 그런 현상은 해소가 되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1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9호 태풍 그리고 찬홈 그리고 10호 태풍이 린파고요. 그리고 11호 태풍 난카까지 좀 이름이 특이하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태풍의 이름은 이제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나라가 각각 10개씩 냈거든요. 우리나라도 10개 이름 냈고 북한도 그 태풍위원회 회원국이기 때문에 10개 냈어요. 그러면서 주로 좀 꽃 이름 이런 뭐 그 애칭 이런 이름이거든요. 자, 찬홈은 라오스에서 낸 꽃 이름이고 린파는 마카오에서 낸 연꽃을 뜻한데요. 또 11호 난카는 말레이시아에서 낸 과일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태풍의 이름은 과거에는 이제 순애지라고 여자 이름을 붙였다가 2000년도부터 각 나라가 10개씩 내서 서로 교체하고 140개 이름을 순혈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쁜데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냈잖아요. 좀 아이러니해요. 이제 너무 성격이 강한 그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난카 이야기 해볼까요? 이 중형급 태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열도를 따라 이게 북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저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오키나와 쪽을 향해서 북상 중이거든요. 그대로 이어서 본다면 지금 이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셀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중국 쪽으로 빠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고 자. 일본 열도의 그 남쪽 지방 가고시마라고 하는 그쪽으로 해서 관통해서 동해상으로 진출할
그런 실로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태풍의 한 중형급으로 상당히 강한 태풍이거든요. 이제 오면서 조금 분명히 약해지겠지만 자, 아까 말했듯이 피해는 적고 비만 좀 많이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 태풍이고 비 태풍이 있잖아요. 이번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번 그 찬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산악 지역에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서 큰 비를 만들어냈지 그 태풍 자체가 비를 먹은 거는 비교적 적었거든요. 바람도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흑산도에서 초속 35m가 가장 강한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난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남부와 동해안 지방에 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로는 아직 유동적인가요? 그러면? 일본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뭐 아직 거의 뭐 제 생각은 그렇게 북상할 것으로 더 많이 틀어서 아예 일본 열도를 이렇게 좀 빠져 비껴 나갈 수도 네,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가면서 비만 좀 우리 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강원도에 난카의 영향을 아직은 좀 미치지 못할 걸로 보여서 남부와 이제 경상도 동해안 쪽 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지금 태풍이 연달아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3개가 동시에 일어난 건 이례적으로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죠. 1964년도 도쿄올림픽이 열릴 때 태풍이 5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륜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올림픽이 5개. 그렇죠. 그런데 이제 3개가 흔치 않죠. 그런데 지금 태풍의 발생 구역을 보면 그 바닷물의 온도가 약 30도 정도 되거든요. 태풍은 바닷물의 온도가 약 한 27도 이상에서 이제 많은 수증기들이 증발이 되고 어떤 지구의 자전적인 힘이 더해져서 태풍이라는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는데 세계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현상은 동시에 아닌데 특이하게 지금 생겼고 하여튼 찬홈에 의해서 지금 난카가 연달아 우리나라 쪽을 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올해 초강력 슈퍼 태풍이라고 하죠. 이런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엘니뇨 현상과 연계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엘니뇨 현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그런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부근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지금 약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장마 전선이 중국까지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른 해보다 약해서. 자, 그렇게 본다면 태풍이 더 어찌됐건 자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열대바다의 조건이거든요. 그 중에 찬홈에 의해서 난카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 전부 합해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지구온난화 틀 속에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또 공기와 연계된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에까지 왔을 때 통상 차가운 지역에 오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는데 지구온난화라는 그 자연현상 속에서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와도 세력이 안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슈퍼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상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장마인데 장마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마른 장마를 넘어서 아예 장마 실종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장마 기간이 끝나는 겁니까? 좀 이례적이죠. 작년에도 장마 때 중부지방에 장마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 영향으로 가을, 겨울, 봄까지 가뭄 나타났는데 이번에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적으면 이제 더 큰일 나는 거죠. 누적이 되니까 가뭄이.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 오측의 고기압 세력이 상당히 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걸 밀어줘야 되는데 세력이 약했고 이런 어떤 기상학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데 이번 태풍이 저 오측의 고기압을 좀 밀어서 이제 좀 약화시켰거든요. 다시 또 남쪽에서 제주 남쪽 장마전선은 11호 태풍까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그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장마비 결정을 하는데 작년에 비가 적게 왔으니까 올해는 뭐 다소 좀 넘치더라도 많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뭐 60 몇 년 만에 가뭄, 120 몇 년 만에 가뭄에 그런 어떤 그 전조적인 불길한 그런 그 현상이기도 예상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 장마 때문에 수온주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무더기가 좀 한풀 꺾였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비도 오고 그래 지금 더 기동하는 가는데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이 구름 사라지면 바로 또 갑자기 내일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요? 지난번 서울 토요일 밤에 토요일 36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다시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는 이 구름만 거치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원래 이제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죠. 7월부터 8월까지는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앞으로 태풍이 몇 개나 더 올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그 9호가 영향을 줬고 11호도 영향을 간접적인 영향까지 포함해서 다 줄 걸로 봅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그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그마한 그 구름 덩어리, 셀들이 지금 막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권총으로 이렇게 격발하면 총알이 나가듯이 그런 어떤 원인만 제공되면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태풍은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할 거고 과연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까지 몇 개가 더 오느냐. 자, 지금 11호까지 2개 영향 받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더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또 올해 좀 태풍이 한 서너 개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지금 가뭄 때문에 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풍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물만 좀 많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막기는 참 어려운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떤 방비책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태풍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적죠. 태풍 하나가 지나갈 때 어찌됐건 사회적으로 취약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1000명, 2000명, 심지어 10,000명의 사망자가 생기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히 대비해서 아무리 많이 되어도 한두 명. 자, 우리나라 그 중간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국가가 철저한 그런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 피해 비로 인한 이번에도 과수, 어선 피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피해를 어찌되건 태풍이 온다는 건 알고서 우리가 태풍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해서 재산 피해 줄이고 그다음에 인명 피해 줄이는. 이번에도 사망자 1명이 생겼는데 불가피하게 집이 무너져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는 현상이 포악한 그런 강한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오는 걸 알고서 대비해서 우리가 수자원 공급받고 바닷물 뒤집어서 적조 현상 없애고 또 공기 정화시키고 뭐 이런 그 긍정적 효과가 더 큽니다. 지금 기상청에 우리 시장님 오래 계셨잖아요. 태풍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장기 기상예보 기상청 발표 국민들이 참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믿고 맡겨도 되겠죠? 만약에 기상예보가 없다고 한다면 자, 태풍이 온다는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면 자, 인간이 앞으로 내다보는 날씨 예측의 한계가 과학자들이 대개 한 열흘 내지 보름 봅니다. 그래서 한 달을 넘어선다거나 3개월, 6개월 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정확도가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태풍 논쟁도 기상청이 중국으로 약간 상륙해서 나오는 거나 미국이 그 공군이 예측한 거나 뭐 그 거리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가 틀리고 여기는 맞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 어떤 기상 예측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날씨와 생활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휴가에 잡혀 계신 분들 날씨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김승배 홍보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